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 명칭과 주청사 위치 문제를 놓고 입장 차이가 뚜렷해지면서 오늘로 전망됐던 최종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73세를 일기로 별세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중요한 정치 국면마다 광주가 정치적 고향임을 강조해왔습니다. 평생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고 전두환과 노태우를 법정에 세우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유동성 위기로 법정 관리를 받아온 지역의 중견건설사 한국건설의 회생 계획안을 법원이 최종 인가했습니다. 주로 제주도에 사는 남방 큰 돌고래가 강릉항에 출현하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새로운 관광자원의 등장이라고 반기기엔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의 주청사를 전남에 둔다는 잠정 합의안이 공개되자마자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주청사는 광주에 오도록 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통합정부의 주 소재지를 전남에 둔다는 합의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논한 가안으로 특별시의 명칭은 광주 전남 특별시로 한다. 청사는 광주청사, 무안청사, 동부청사 등 3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되 주된 사무소는 전남으로 한다. 하지만 발표 직후 민심은 들끓었습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에는 반대 글이 쏟아졌고 통합 자체를 거부한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통합특별시 주청사는 광주에 둬야 한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주청사만 광주에 온다면 통합정부의 명칭은 광주 전남 특별시, 전남 광주 특별시 등 무엇이든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 내용을 하루 만에 번복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가안일 뿐 합의한 적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청사 문제를 논의를 해야 한다면 광주로 청사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의회도 가세했습니다. 시의회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광주의 역사적 가치와 상징성을 고려할 때 명칭은 광주 전남 특별시로 하고 주청사는 반드시 광주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 특별시의 명칭을 광주 전남 특별시로 주된 청사는 광주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시의회가 기존 협의 내용과 다른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물밑에 있던 청사 갈등은 이제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 주 특별법 발의를 앞둔 가운데 국회 4차 간담회에서 청사 문제가 합의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통합시장의 연임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기존 통합특별시의 명칭과 주청사를 어디로 할지의 문제는 중요하고도 민감한 주제입니다. 가안이라곤 하지만 140만 광주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어떻게 이런 내용이 발표됐는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광주 전남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 18명 전원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주지은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 대부분은 이번 가안을 두고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양분한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최종안이 나오기 전까지 할 말이 없다고 했고 전진숙, 정준호, 조인철 의원도 마찬가지 입장이었습니다. 민영배, 안도걸, 박균택 의원은 머리를 맞대야 한다거나 청사 문제는 선출될 시장에게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진욱 의원만이 명칭은 전남 광주로 하더라도 청사는 광주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남 광주 특별시로 하고 약칭은 광주로 하고 근데 뭐 약칭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주소재지는 광주로 한다 이거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이에 반해 전남 지역구 의원들은 주청사가 전남으로 가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폈습니다. 김원희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광주가 경제의 중심지가 될 것이니 행정은 전남에 양보하는 것이 균형 발전이라고 말했는데 주철현, 김문수, 이계호, 조계원 의원 등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광주는 경제 중심의 도시로 성장해 가고 발전해 가고 그다음에 행정은 전남 쪽에서 좀 균형 있게 배분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그 취지에서
신정훈 의원은 명칭은 전남이 먼저 나오는 전남-광주-특별시로 하는 대신 주청사 소재지는 통합시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문금주, 서삼석, 권향엽, 박지원 의원은 개인 의견을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거나 3차 회의에 나온 내용에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합의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특별한 다른 의견은 없어요. 광주 시민들의 크나큰 반발과 비판 속에 열리는 4차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지역 국회의원들과 광주시장, 전남도지사의 입을 지역민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우리 지역 날이 흐린 가운데 오늘도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례 성삼재 지역에서는 무려 영하 10도에 가까운 추위가 나타났고요. 광주 무등산 지점에서도 영하 7도를 밑도는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영하의 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뜻한 옷차림 하시고요. 보온에 신경 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은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날이 점차 더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전남 여수를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최고 시속 70km에 달하는 강한 바람까지 동반되면서 특히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쉽겠습니다. 화재 예방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광주 도심에서는 어제보단 추위가 덜합니다. 광주의 출근길 기온 0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 6도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3도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종일 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근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도심의 금은방들이 잇따라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손님인 척 들어와 금팔찌나 귀걸이를 바로 들고 달아나는 대담한 수법에 금은방 주인들은 제품을 손님에게 보여줘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박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업 종료 직전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남성이 금은방으로 들어섭니다. 10여 분간 금팔찌를 이것저것 착용해보며 여유를 부리던 남성. 3천만 원짜리 금팔찌를 차고 물을 마시는 척하더니 출입문이 열리는 찰나를 틈타 문 밖으로 도망갑니다. 뒤늦게 점원이 쫓아가 보지만 남성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손님을 가장한 이 남성은 금팔찌를 착용한 채 가게를 빠져나와 미리 준비해둔 차량을 타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범행 이틀 만에 붙잡힌 용의자는 19살 고등학생으로 금은방에서 25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공범의 차량을 타고 도망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3일에는 동구 충장로 귀금속 거리에서 금은방 두 곳을 잇따라 털어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금 한 돈에 100만 원에 육박하는 금값 폭등기가 오자 금은방이 마치 현금 창구처럼 표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많이 불안합니다. 절도범인지 일반 손님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물건을 이제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안 보여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의심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경찰은 관내 280여 개 금은방에 긴급 안내문을 배포하고 특별 순찰에 나서는 등 방범 활동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법원이 유동성 위기로 법정 관리를 받아온 한국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했습니다. 광주지법 파산 1부는 지난 19일에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금융기관과 협력업체 등 2,800여 명의 채권자에게 2,129억 원의 채무 변제가 가능한 회생계획 인가를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체 브랜드 아델리움으로 잘 알려진 한국건설은 시공능력 평가 99위 기업으로 2009년 워크아웃에 이어 지난해 자금난으로 회생 절차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73세를) 일기로 별세한 이해찬 전 총리는 광주와도 깊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평소 광주가 정치적 고향이라고 한 이 전 총리의 정치 인생에서 광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고 지역 발전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1988년 5.18 청문회에서 지역민들에게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초선인 이 전 총리는 광주특위 청문회에서 신군부의 만행을 알리고 발표 명령자를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한 번도 발포 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셨죠? 어느 부대가 언제 어디에서 발포를 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와 같은 세부 사항은 제가 파악할 수 없는 말단부대 조그만 말단부대 사건입니다. 이 전 총리는 또 1995년 5.18 특별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으로서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고 결국 전두환과 노태우를 법정에 세우는 데 기여했습니다. 2020년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5.18 왜곡이 도를 넘자 광주를 방문해 국회에서 5.18 왜곡 처벌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21대 국회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파렴치한 자들을 처벌할 특별법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야말로 5.18의 묻혀진 진실을 이 전 총리는 평소 광주 전남 지역과 강한 정치적 유대감을 이어오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탄생의 기획자 중 한 명으로서 첫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뤄냈고 2002년 광주의 노무현 바람에도 일조했습니다. 또 광주를 실질적인 자립도시로 만들기 위해 참여정부 총리 시절 광주 강산업과 문화중심 도시 사업에 힘을 실어주었고 당대표 시절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또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선도적인 사례가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정치적 국면마다 광주를 방문해 광주가 정치적 고향임을 강조해온 이 전 총리. 광주와의 정서적 결합을 중시했던 정치인으로 지역민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사법부가 독립된들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냐며 독립만으로는 법원이 존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제 광주 고등법원, 지방법원 명사 초청 강연자로 나선 문 전 권한대행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결정을 언급하며 진보 쪽의 비판을 받았지만 당시 인용이 없었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리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진영 논리를 넘어선 법리적 결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는 휴먼 에러, 즉 인간적인 실수가 있다면 사람을 고쳐야지 왜 시스템까지 건드리냐며 반대 소신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바다의 수온이 오르고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양식어가의 폐사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바다 양식장 관리 시스템에 AI를 도입한 현장에 박종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012년 완도로 귀화의 전복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형구 씨. 10년 넘게 바다를 지켜봤지만 요즘 가장 큰 걱정은 예측하기 어려워진 수온 변화입니다. 어민들이 기존에 해왔을 때 어느 시기가 돼도 이거는 큰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라는 걸 그 감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나중에 갑작스럽게 수온이 이렇게 변화가 확 변했을 때 그걸로 인한 폐사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못한 거예요, 어민들이. 완도군은 이 같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AI 바다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선창리 등 해상 양식장 6곳과 육상 양식장 2곳 등 모두 8곳에 AI 기반 관리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수온과 염분, 용존산소 등 5가지 정보를 양식장에 오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식장에 설치된 수중 카메라를 통해 바닷속 전복의 움직임과 상태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출하할 때 얼마나 죽고 또 얼마나 잘 큰가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이 가능하죠. 완도군은 앞으로 바다 양식장 4곳의 관측 지점을 추가로 설치해 정보 수집 범위를 더 넓힐 계획입니다. 또 지역별로 축적된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적정 입식량 산정 등 과학적인 양식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입니다. 어민들의 경험과 감에 의존하던 양식업.
바다는 이제 AI를 기반으로 기르는 공간을 넘어 읽고 예측하는 산업 현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강릉항에 나타나는 돌고래를 보기 위해 관광객들까지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고래가 나타나는 경우가 불규칙해지면서 바다에서 그물에 걸리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보호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강원영동 김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강릉항에 돌고래 한 마리가 나타나자 고래연구소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잔방이 있네. 이 돌고래는 지난해 8월부터 강릉항 주변을 떠나지 않고 있는데 제주도에 주로 사는 남방 큰 돌고래로 확인됐습니다. 돌고래가 한국까지 찾아온다는 소식에 주민과 관광객들까지 돌고래를 보러 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분도 안 되니까 한번 와보는 거죠. 한번 만나보려고. 지금 몇 번이나 오신 거라고요? 오늘 3번째. 오늘도 못 보신 거죠? 네, 오늘도 못 봤죠. 강릉항 돌고래 안모기는 열흘가량 자취를 감췄다가 지난 17일부터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 뒤집기! 계속 오잖아, 저 찍어. 몸을 옆으로 눕혀 요트를 따라 헤엄칠 정도로 경계심은 약해졌습니다. 속력이 맞는 모양. 끝까지 갔다가 올 때까지 따라다녀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한 이틀 됐어요. 지금 어제부터 풍랑주의보가 내렸으니까 배가 못 나가니까. 무리를 지어 사는 돌고래가 혼자 떨어져 인간과 교감하는 행동은 이례적이라 외국에서는 관광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펑기라는 수컷 큰 돌고래 한 마리가 인구 1,900명의 작은 어촌 마을 연안에서 37년 동안 머물며 연간 4만 명이 찾는 고래 관광 산업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Fungi's part of Dingle has been that he's unified so many businesses. People may come to see fungi. 돌고래 안모기는 지난해부터 강릉 정동진에서부터 양양 남해안 사이에서 포착되고 있는데 문제는 해상의 그물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강릉 주문진항에서 동쪽으로 129km 떨어진 해상에서 길이 3m의 큰 돌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무리에 다시 합류하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 이런 모습들을 보일 것 같은데 해외 사례에서는 이게 한 10여 년 이상 계속된 사례도 있거든요. 강릉항 남방 큰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한 인공지능이 축산 농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송아지 출산을 앞뒀거나 열이 나는 등 가축의 이상 징후를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탐지해서 폐사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는데요. 고령화에 일손까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대전문화방송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사를 비추는 카메라가 소의 움직임과 체온 등을 살핍니다. 발정기가 된 소가 다른 소에 올라타면 곧바로 농장주에게 알림을 보냅니다. 인공수정 시기를 놓치면 3주를 기다려야 해 제때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파서 이상고온을 보이거나 출하를 앞둔 소가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에도 즉시 포착해 농장주에게 알립니다. 인공지능과 열화상 카메라 등을 통해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시스템입니다. 몸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3시간 안에 축주가 탐지를 해서 이걸 이렇게 세워주기만 하면 이제 한 마리 정도가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런 손실을 이상 고온을 보이는 소는 85%까지 찾아내고 송아지 출산 징후의 경우 정확도가 97%에 달해 송아지 폐사율을 13%에서 5%까지 낮춰줍니다. 무엇보다 시도 때도 없이 축사를 드나들며 소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했던 농장주들은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생겼습니다. 미리 살펴보고 그다음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또 와서 봐야 되는데 다른 일을 하는 동안에도 무슨 일이 있으면 핸드폰으로 알람이 오니까 200마리 이상 소를 키우는 30여 농가에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데 갈수록 고령화에
일손마저 부족해지는 축산 농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 고령화랑 일손 부족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때 좀 규모화된 축산 농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일일이 관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개발업체는 닭과 말 등 다른 가축에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축산업 선진국인 미국과 이탈리아 등으로의 기술 수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학생 수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가 늘고 있지만 상당수는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반면 지자체가 직접 나서 지역의 문화 공간으로 되살린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폐교 활용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춘천문화방송 김도균 기자입니다. 1941년부터 졸업생 4,000명을 배출한 춘천 남산초등학교 서천분교. 지난해 졸업생 2명을 마지막으로 올해 3월 문을 닫게 됐습니다. 5학년이 되는 학생 2명이 있었지만 이들만으로 학교를 유지하기는 어려워 폐교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땅과 건물만 덩그러니 남은 폐교는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학생과 주민이 모두 떠나는 마당에 활용하겠다고 나서는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강원도에서만 50곳이 문을 닫았고 올해도 2곳이 추가로 폐교될 예정인데 대부분은 활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사라진 마을이 급격히 활력을 잃자 지자체가 직접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문을 닫은 홍천 주봉초등학교 와동분교는 2020년 홍천군이 땅을 임차하면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운동장을 조각공원으로 꾸며 각종 축제를 열기 시작했고 홍천문화재단의 사무실이 입주하면서 폐교 전보다 오히려 더 많은 주민들이 찾는 장소가 됐습니다. 내부 시설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와동분교의 이제 접근성과 그리고 와동분교 주민들의 호응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지역 주민과 학부모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지자체의 폐교 활용을 맡기자는 응답이 44%로 가장 많았습니다.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자는 의견은 18%에 그쳤습니다. 적극 매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활용 폐교의 활용을 높이고자 저희가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색 있는 폐교 활용 특례안을 발굴하고자 도내 폐교 288곳 중 25%는 방치된 상황. 강원도교육청은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지역 특성을 살린 강원형 폐교 활용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평생 인권과 법치주의에 헌신한 고 홍남순 변호사를 기리는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7번째 수상자로 이주원 변호사를 선정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내고 서울판 도가니 사건인 인강원 사건 등을 지원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 왔습니다. 사법연수원 41기인 이 변호사는 대한변협 우수변호사상과 나우 공익변호사 대상 등을 수상하며 법조계 안팎에서 공익활동의 전문성과 진정성을 인정받아왔습니다. 향토 기업이자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인 현대하이텍이 광주시와 투자협약을 맺고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을 신설합니다. 협약에 따라 현대하이텍은 오는 2027년까지 630억 원을 투입해 광주 하남산단에 공장을 짓기로 했고 30여 명의 전문 신규 고용이 창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우리 지역 날은 흐린 가운데 오늘도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리의 성삼재 지역에서는 무려 영하 10도에 가까운 추위가 나타났고요. 광주 무등산 지점에서도 영하 7도를 밑도는 추위가 나타났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영하의 추위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뜻한 옷차림 하시고요. 보온에 신경 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은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약한 빗방울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전남 여수를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시속 최고 70k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 예방에도 신경 잘 써주셔야겠습니다. 광주 도심에서는 어제보다 추위가 덜한 상황입니다. 광주의 출근길 기온 0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 6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3도에서 5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곡성의 현재 기온 영하 2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3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광주의 기온 내일이면 다시 영하 5도 안팎까지 낮아지면서 당분간 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